짐을 저한테 주세요. 짐을 저한테 주세요. 백민씨, 어제 혹시 우리 주차장에 차 대신 분들 혹시 대략 몇 대 된지 모르시죠? 대략 요 지금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지금 차 댈 데가 없는데 우리 손님들 지금 나가면 빈자리가 생기면 그거 좀 넣으면 안 되나? 안 그러면 저 차, 아 맞아, 예. 그러면 좀 부탁 좀 할게요. 네, 요 손님들 지금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저 주차 요원이 자리를 맞춰줄 거예요. 내가 얘기했거든요. 총 몇 분이시죠? 저희 4명요. 예. 얘들은 너희 들어가요. 네, 우리 아드님들은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빨리 들어가요. 시원해. 머리 조심하고. 짐은 다 실으셨나요? 네. 네, 그러면 안으로 빨리 들어가십시오. 출항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아, 덥네. 9시 출항할 겁니다. 아직 한 팀이 안 왔는데 오시면 시원한 바람 부는 대로 가셔야죠. 네, 여기는 뭐 주로 제 낚시 장비는 막 쌓아놓는 그냥 막 좀 지저분한데 그런 공간이고, 제가 잠깐 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손님들보다는 제가 주로 여기 있죠. 이제 바로 출항하면 예. 되네. 한번 가보시죠. 어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항구 어디죠? 여기는 통영 다라항입니다. 예, 삼덕항에서 한 5분 정도 더 들어오면 척포항이, 여기를 지나면 척포항이 있고, 척포항 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항이 통영 다라항입니다. 이점이 뭐냐면 통영에 있는 모든 그 유명한 포인트에 있는 섬에 가장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라든지 자살이라든지 매물도라든지 가시기에 가장 단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깝습니다. 예, 어제도 있는 자대 낚시터로 갈 겁니다. 자대 낚시터 가는데 한 40분 정도 서울대게. 한 팀이 안 왔어요? 예, 아직 한 팀이 안 왔어요. 정시 출항은 9시인 거죠? 예, 9시인데 지금 44분이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아마 차를 대고 계실 거예요.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해가지고. 주말이라서 손님. 네네네. 네. 전화 한번 해봐야죠, 또 다시. 전화를 안 받으시던데. 아이고야, 이거 떼기는 지금 미치겠네. 지금 어디쯤 오셨는데, 그러면요? 아이고야, 빨리 가면 좋은데, 이 아침 물때를 놓치보면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빨리 들어올 테니까 사장님들도 그러면 11시 한 1, 20분까지는 꼭 늦어도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예, 알겠습니다. 이 손님 한 팀이 예. 지금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셨는데 아직 그 고성도 못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분들이 오시면 10시 반이라 그러는데 예. 나갔다가 번거롭지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미치겠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오다 보면 손님이 그럼 9시 출항인 거 모르셨네요. 알고 좀 여러분이 이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다 보니까 혼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6, 7분인데 일단 먼저 나갔다가 들어와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야영하시는 분들. 네네네. 뭐 이런 경우가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많이 생기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죠. 멀리서 오신다는 분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할게요.
또 안에 들어가라. 여기서 움직이는 여객선이 오곡도, 황림도, 그다음에 저도, 연대도, 만지도 이렇게 다니는데, 만지도나 연대도 같은 경우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이 시기 되면 많이 오세요. 도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차를 여기다 대시고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말 되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늘 손님들 어떤 낚시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좌대에서 생활 낚시를 할 건데 주 어종이 전갱입니다. 사이즈 좋은 전갱이, 고등어, 뭐 참돔, 기타 문어 여러 가지 어종들이 다 끼는데, 주로 이 좌대 낚시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갱이, 고등어를 위주로 많이 잡으세요. 근데 워낙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놀러 많이 오십니다. 특히 휴가철이라든지 가을철 이럴 때, 요런 시기 때 가족들이 모임이나 아니면 동호회 모임 등등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죠. 주 어종이 전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어종이. 또 다양한 어종이 나오잖아요. 예, 다양한 어종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조사님들이 잡는 어종은 전갱이, 고등어. 전갱이. 전갱이가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뭐 조만한 이런 전갱이 아니고 뭐 기본 뭐 한 작게는 25에서 큰 거는 뭐 한 40cm에 육박하는 그런 전갱이들이 많이 올라오죠. 저기 제가 이 낚시업을 시작한 지가 2015년부터 사실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 전갱이 낚시를 하려고 낚시업을 한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제가 주로 찌낚시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갯바위로 처음에 이 낚시업에 뛰어들었어요. 갯바위로 낚시업에 뛰어들었는데 점점 이제 이 세월이 많이 흘러다 보니까 갯바위 낚시보다는 생활 낚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갯바위 낚시보다는 생활 낚시가 더 낫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생활 낚시인 좌대 전갱이 낚시로 업종이라든지 장르를 바꾸게 된 거죠. 루어 낚시도 나가신다고 하던데. 네, 지금 어차피 좌대 낚시 운영은 오전에만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 오후에는 무늬오징어, 선상 낚시를 나갑니다.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자, 지금 원래대로라면 예. 지금 출항했다가 손님들을 안전한 데 모셔다 드리고 들어와서 좀 쉬고 있다가 다음 출항 무늬오징어 선상 낚시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스케줄이 이제 손님이 이제 도로에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잠깐 쉬면서 이제 식사하고 좀 쉬다가 오후 4시에 무늬오징어 선상 낚시를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오징어 낚시는 이제 막 시작하신 거죠? 네, 원래는 제가 7월 말부터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수온 자체도 좀 많이 좀 낮고 이 바다 환경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하는 편이죠. 다른 선사들은 이미 무늬오징어 선상 낚시를 나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매년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매년 오시는 분들이 오실 계획이 잡혀가지고 지금 오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또 그런 분들 모시고 시원한 밤바다를 무늬오징어 낚시해야죠. 밤에 덥던데 지금. 네. 그래도 밤은 지금보다는 훨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정말 견딜만 하구나. 오늘도 36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뭐 저는 뭐 매년 이렇게 겪었던 건데 뭐. 그래도 제가 체감하는 거는 밤 되면은 그래도 산산한 거는 찼다는 표현이 아니고 역시 해가 없으니까 괜찮구나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낚시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가는 섬은 어디죠, 가면? 통영 노대도입니다. 노대도. 우대도. 네. 욕지도에 바로 옆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섬인데, 이 노대도가 상노대도가 있고 하노대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는 곳은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 군데를 다 가는 거죠. 아, 두 군데. 네. 아, 그럼 자대가 두 군데가 있는 거네요? 네. 상노대도에도 있고 하노대도에도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르는 전부 다 전갱이 하시는 네, 거죠? 전갱이나 그다음에 뭐 고등어, 뭐 또 문어, 뭐 시즌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요. 참돔이 되는 곳도 있고 뭐 방어가 되는 곳도 있고 상로대 같은 경우는 대물 어종들이 많이 나와요. 아. 진짜 빅 사이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종들이 잘 나오는 곳이 상로대거든요. 거기는 뭐 가을 되면은 밑에급 방어부터 겨울에는 뭐 오자급 감성도 자대에서? 네, 자대에서 나옵니다. 참돔도 나오고. 어. 실질적으로 그 시즌 되면은 밑에급 방어를 잡으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노리고? 네, 노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 오시냐면 발판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광어 있죠. 네. 광어도 뭐 한 70cm, 80cm급의 대형 광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서 나온 게 광어가 1m 10짜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여기서요? 네, 그 상로대에서 1m 10까지도 나왔어요. 실제 작년에도 80cm짜리 광어를 잡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루어대로, 볼랑 루어대로 그걸 랜딩해가지고 올리신 분이 계세요. 아, 볼랑루테로요? 예, 한 20분 동안 랜딩 해가지고. 그분이 진짜 낚시를 잘하시네. 그분은 예. 그날 인생 고기를 잡으신 거죠. 정확한 표현으로. 저는 이제 뭐 가족 단위가 많길래 진짜 단순한 생활 낚시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주로 그런 어종들을 잡으러 오시는 분들이 오신다는 것 뿐이지, 거기 노대도라는 섬 자체가 워낙 물골이 좋은 위치에 있고, 뭐 마음만 먹으면은 그런 대상어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즌별로 예. 어종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 11월, 그러니까 이 전갱이 최고 피크 시즌은 4월부터 해가지고 한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9월 달에를 가면서부터는 최고의 절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뭐 거의 소나기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하루 종일 그냥 넣으면 입질을 하는 그런 시기가 9월 달부터 한 11월 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12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폭발적인 입질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고기는 올라오는데, 사실상 4월 달부터 11월 말까지가 최고의 피크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씨알이라든지 마리수 네. 다 좋은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9월달 가을쯤 되면은 정말 우리가 풀로에 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전갱이들이 올라오죠. 사이즈도 기본 한 30cm, 뭐 30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크게는 40cm에 육박하는 그런 사이즈들이 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 고기로 짬낚시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대상어가 뱅에돔입니다. 아, 뱅에돔. 예, 뱅에돔이 정말 많거든요. 뱅에돔이 진짜 그 빵가루 밑밥이라든지 집어만 준비해 오시면 뿌리면은 새까맣게 수면 위로 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뱅에돔 자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참돔, 찌낚시보다는 원투, 원투에. 원투의 대물 참돔들이 지금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게 그거, 그 다음 무늬오징어. 무늬오징어 지금 산란 시기엔 한 가을, 지금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 11월 말까지 무늬오징어 시즌이 끝나는 그 시즌까지 좌대에서도 무늬가 잘 나와요. 캐스팅 말고 팁는 채비해서. 팁는 채비를. 네. 좌대에 이제 밤에 이렇게 집어등을 켜놓기 때문에 그 등에 많이 집어가 돼요. 아, 야간에.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간에 무늬오징어 팁는 채비로 해서 무늬를 뭐 마리수로 잡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재밌네요. 공략할 수, 마음 먹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어떤 대상어를 공략을 하든지 하고 싶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노대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엔 대방어까지 노려보고. 네, 대방어. 대방어까지. 네.
여러 가지 어종들을 공략할 수 있죠. 궁금하네요. 그 사실 지금도 안 되는 건 아닌데 부시리가 지금 가끔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고등어 전갱이를 잡겠다는 채비에 그게 그 녀석이 덜컹하고 물어버리면 뭐 제압이 안 되는 거죠. 뭐 대도 제대로 세워보지 못하고 줄 다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동 시간은 어떻게 한 40분 정도 배를 40? 타고 한 40분 정도 이동하신다고 하시죠. 40분 정도. 네. 기상도 크게 상관없죠. 사실 예. 풍랑주의보만 아니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노대도라는 섬 형상이 섬과 섬이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자재 낚시터 자체가 그 섬과 섬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웬만한 뭐 풍랑주의보가 아닌 이상은 거의 배만 뜰 수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거기만 가면은 안전해요. 바람이 다 막아주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배가 뜨지 못하는 풍랑주의보 같은 경우는 아예 출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힘들고 풍랑주의보만 아니면 다 이용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선장님 몸도 좋고 인물도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운동하시는 거예요? 운동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한참 이제 이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크 시즌이다 보니까 잘 못 가죠. 지금 살이 많이 쪘습니다, 제가. 이게 찐 거예요? 네, 쪘습니다. 원래는 몸무게가 보통 69kg에서 71kg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 몸무게가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인데도 제 몸무게 지금 77kg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살이 많이 찐 겁니다, 지금. 전혀 그래 안 보이세요. 아예 많이 쪘어요, 지금. 몸이 무겁다라고 지금 체감할 정도로. 예. 이제 요 시즌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짝하면 이제 선장님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손님들한테 이제 위치를 그날 오늘 하루 계셔야 될 곳에 장소를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낚시하는 간략하게 낚시하는 뭐 팁이라든지 그런 것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동 중에 음악을 들으시나 봐요? 예. 리듬이 깨지면 일이 안 돼. 항상 음악을 좋아합니다. 제가 음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갈 때는 배를 운항을 할 때는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다니. 장르별로 다 있어요, 음악이. 여기 장르별로. 네, 장르별로 다 있어. 좀 신나는 거 듣고 싶을 때는 이렇게 신나는 거 듣고 조용하게 이제 좀 분위기 깔릴 때는 그에 맞게끔 또 음악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다닙니다. 조용한 음악 듣고 싶을 때는 이렇게 조용한 음악 이렇게 틀어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패드를 쓰는 이유가 또 한 번씩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오후에 팀런을 가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라이브를 하거든요. 라이브를 하는데 이 라이브 할 때 휴대폰으로 하면 되긴 되는데 나중에 보면 전화가 오고 이러면 라이브가 끊겨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하다가 패드를 가지고 써야 되겠다. 그래서 패드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하시네? 라이브 합니다. 보기 잘 되면. 안 되면 안 해요? 안 되면 안 하고. 잘 될 때 저희 밴드 회원들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고 흥미를 가지시고 한번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주 합니다. 저는 라이브를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라이브 영상을 제 나름대로 이제 또 다운 받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제가 전문 편집자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편집해서 유튜브에도 한 번씩 업로드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가면 되죠? 한 15분 정도. 15분? 네. 더워서 그렇지 기상은 좋다, 그죠? 네, 날 좋습니다. 거의 우리 뭐 선장들의 표현으로 하면 장판이에요, 장판. 아마 오늘 오후에도 무늬오징어 사실 기대됩니다, 제가. 그래요? 네. 지금 다른 선사들이 앞에 어제도 나가신 선사가 계속 나갔던 선사들의 말에 의하면 조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많게는 뭐 100여 수,
배에서 한 100여수까지도 올라올 정도로 조항이 좋다고 하는데, 자, 저는 이제 제만의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인트는 아무도 안 갔을 거야, 아마. 아, 비밀 포인트가 있어요? 예, 비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오늘 그쪽에 가서 먼저 한번 예. 해가 지기 전에는 그 포인트로 가가지고 공략을 하고 다시 용식권으로 갈 거예요. 전화가 왔어. 전화 좀 받아야 되겠네. 예, 사장님. 일단 출항을 했어. 예. 아, 예. 한 팀이 옵니다. 한 팀이 더 올 거예요. 예, 그분이 아마 10시 10시 정도 되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예, 자세한 거는 제가 기상 보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배를 좀 대야 되거든요. 네네. 저 포인트 도착했네요. 예, 여기가 자, 상노대도, 일명 타낭이라고 하는 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물 어종들, 빅게임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종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워낙 물골이 좋아가지고 비상도 하고 이 노대도 하고 사이 물골이 엄청 좋거든요. 물도 세게 갈 때는 엄청나게 세게 강하게 가요. 그래서 그런 대미형 어종들이 여기 자대에서도 올라와요. 저분들은 철수하시는 거예요? 네, 나가시는 분. 여기는 몇 분 내려요? 현재 4분 내리실 거예요. 네. 우리 사장님 3분이시죠? 예. 자, 짐 안 헷갈리게 자기 짐 잘 챙기세요. 사장님들은 3분 뒤에 방 쓰시면 됩니다. 여기 고기 베레베케 다 올라옵니다. 대가는 똑같네. 자, 하나 가시. 이것도 사장님들 건가요? 한쪽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쪽으로? 네. 다낭자대 뭐 1박 2일 하면서 우선 저희는 문어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 놀러가고 아직 그 금어기가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약간 시야가 좀 작습니다. 아직. 몇 마리나 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한 9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많이 하셨네. 네, 거의 한 10년 이상 사용하던 자리라 가지고 계속 오던 자리라서 항상 뭐 조가도 웬만해서는 그 평균 이상은 좋고 그래가지고 참 시설도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행제간 낚시 첫째가 지금 원래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고 그다음 두채 저는 저 마산에 창원에 살고 채 한음이라 합니다. 저는 뭐 행제를 보면 7째 양산에서 온 최금흠이라고 합니다. 저는 막내 최희엄이라고 합니다. 진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쪽 분의 아들 최우혁이라고 합니다. 이는 군발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늘 무슨 고기 잡으러 오신 거예요? 저희들은 요 에어컨도 나오는 자리들이 많지만 저희들은 중간 자리에 텐트를 쳐서 낮에는 전갱이, 그 다음에 문어, 밤에는 저희들은 짱어를 주 목적으로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잡아서 저녁에 또 먹으면서 뭐 형제들끼리 즐겁게 하루를 보내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거의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오는 걸로 일단 뭐 형제들끼리 뭐 그냥 화합 정도로 그냥 무조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처음부터 건강하고 오랫동안 건강해야 또 이 낚시도 자주 오고 올 거 아닙니까? 제가 가족들 전부 저는 그 작년 8월달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한번 쓰러져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 거의 1년이 되는데 아마 뭐 염려를 많이 해준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갱이도 있긴 있는데 고등어, 전갱이, 그 다음에 잿방어. 아마 지금 잿방어 보일 거예요. 좀 있으면 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거든요. 잿방어, 문어, 돔종류, 참돔 이런 어종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채비는 어떻게 해오셨나요? 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드 채비입니까?
예, 카드하고 외줄도 있고. 외줄도 있고, 네. 원투 채비도 있고, 루어도 있고. 루어도 있고. 네. 루어로 해보실 수 있는 게 제빵어거든요. 예. 생미끼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예, 청개비. 예, 예. 그 제빵어 혹시 자녀분들한테 제빵어를 채비를 해주실 때 편대부 알고 예. 볼락카드 3개짜리 바늘 3개 아, 있잖아요. 3개짜리. 그걸 해주세요. 그걸 해주시고 청개비 달아서. 청개비 다셔도 되는데 예. 그거를 가지고 제빵을 잡으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 하시다 보면 요만한 진짜 작은 전갱이 새끼들이 올라오거든요. 예, 잡아요. 예, 걔를 잡아가지고 방생하지 마시고 예. 바늘에 등깨기 있죠. 살아있게끔 등깨기를 해가지고 잡아서 내려놔봐요. 예. 이런 사이즈들이 제빵어들이 막 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심은. 지금 여기 수심은 지금 발 아래는 한 13m 정도 되고 예. 루어로 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하시든지 여기서 하시든지 예. 갯바위를 보시고 한 2g짜리 저는 보통 볼락루어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g짜리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2g에서 3g짜리 정도의 지그헤드 다셔가지고 쓰시면 될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문어 지금은 좀 덥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낮에는 문어 낚시를 해야 돼요. 문어 많이 놉니다. 아, 정말. 예. 이쪽으로 캐스팅 하시든지 아니면 배를 보고 캐스팅 하시든지 저쪽으로 가셔서 캐스팅 하시든지 예. 원하는 데 가셔서 캐스팅 하시면 됩니다. 문어 꼭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빵은 보일 거예요, 분명히 좀 있으면. 그리고 밤 되면 오리지널 전갱이, 그러니까 오후 한 4시, 5시 요때부터 전갱이 낚시에 좀 집중하시면 예. 됩니다. 제빵로는 위에서 뭡니까? 제 경험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채비 해수하면 막 따로 아픕니다. 아. 근데 그 미끼를 안 물어요. 네. 어떻게 하면 무냐면 새끼 전갱이 있죠. 네. 걔를 잡아가지고 아. 루어 하듯이 예, 예. 생미끼 루어 한다 생각하시는 예. 패턴으로 하시면 예. 제빵이 물어요. 보일 거예요, 아마. 지금은 예. 잘 안 보이는데 좀 있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완전 바닥에서 표층까지 완전하게 아. 따라오는 게 보입니다. 예. 마리수로 막 따라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뱅이돔도 보일걸.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요 앞에서도 나오고. 뱅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네. 예, 엄청나게 많다니까. 전 자리돔이고, 저기 보고 계시면 뱅이돔이 눈에 보입니다. 진짜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와, 또 pun다니까. 너 낚시 잘해요. 어제 여기 모 프로님 오셔가지고, 그저께지. 뱅이돔 엄청 잡았어. 진짜요? 예. 진짜 뱅이가 있네. 있다니까요. 저 보이죠? 예, 저 뱅이 보이네. 여기 작아. 잘 잡아야 돼. 큰 것도 보여. 큰 것도, 여기, 저 보이네, 저 있네. 농어가 엄청 많더만. 예.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뱅이도. 저기 이제 저렇게 다니는데, 밑밥을 뿌리잖아요. 엄청나게 많아. 요 밑에도 있네, 뱅이도. 자, 가시죠. 사장님도 문어채비 안 해보셨죠? 네. 문어채비 하면 진짜 좋은데. 사장님, 오늘은 인증샷 좀 야무지 좀 찍어주이소. 잡힙니다. 사장님들 실력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대전에서 왔고 저희 부모님하고 어머님, 아버님, 동생하고 4분이서 왔고 어제 하남 여기 좌대를 들어와가지고 전갱이를 잡으러 들어왔는데 전갱이 손맛은 못 보고 이것저것 고등어나 제빵어 이것저것 손맛을 보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었죠. 아버님 어제 괜찮았어요? 예, 모처럼 와서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 가시는데 예. 혹시 뭐 자주 이용하시는 분입니까? 여기? 나는 오늘 처음으로 왔어요. 여기. 처음 와서 그래서 어떻게 저희는 서해권을 다니다가 오늘 남해권으로 이렇게 처음 와봤는데 그래도 손맛은 보고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입항을 하네요. 네, 자, 이제 아까 차가 밀려서 오지 못했던 그 고객님을 모시러 자, 입항을 했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선장님은 어쩌다가 선장님 되셨어요? 일단은 선장이기 전에 낚시를 먼저 했겠죠, 제가.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선장이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낚시라는 걸 좀 오래 한 편이거든요. 제가 실제 낚시를
낚시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태어난 곳은 통영인데 3살 때 아버님 직장 따라서 경주에서 살았어요. 그 신라의 경주. 경주에서 사실은 학창 시절을 다 보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한참 사춘기를 겪고 뭐 이제 그때 그 시기에 사실 조금 방황했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방황했다 했다니까 사고 치고 그건 아니고 누구나 그 시절은 다 방황을 하는데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떤 부모님의 어떤 부모님께서 어차피 고향이 통영이고 네가 태어난 곳이 통영이다. 통영으로 우리 그냥 가족들 다 이사 가자 라고 하셨었거든요. 하셔가지고 저는 근데 이제 사실상 경주가 내 고향이나 다름없고 친구들이 다 경주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어떤 부모님이 진짜 지극정성의 사랑을 그때 깨달았다 해야 되나? 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부모들의 마음이구나. 자식에 대한 마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먼저 통영 가자고 했어요. 통영 왔는데 막상 왔는데 그때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왔는데 정말 그 당시엔 통영에 너무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심하고 또 통영이 그 당시에 너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문화적 혜택이 작잖아요. 아무리 경주에보다. 그래서 면찮게 창고를 뒤지다 보니까 아버님이 옛날에 경주에서 사용하시던 민물 장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매일 보면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집이 아파트였는데 매일 주말만 되면 새까맣게 사람들이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저분들 정말 할 일이 없지 저 더운데 낚시를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거의 엄청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너무 심심하다 보니까 창고에 있던 아버지가 옛날 쓰시던 민물 장대를 들고 이제 500원짜리 찌를 사들고 미끼를 사들고 낚시를 하게 됐는데 그날 제가 생애 처음 감성돔이라는 걸 처음 잡았거든요. 처음에 그게 감성돔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나중에 그게 많이 잡고 와서 나중에 안 사실이 그게 감성돔이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그날 대박을 쳤어요. 민장대 하나만 가지고. 처음 낚시할 처음 낚시했는데 정말 재수가 좋았죠. 혼자서 엄청나게 대박 조항을 일으켜버렸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잡은 고기를 들고 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보시는데 이 감시를 어디서 이리 많이 잡았노?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감성돔이구나.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짜릿한 손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날 또 가게 된 거예요. 다음날 또 갔는데도 똑같은 시간대에 가가지고 또 갔는데도 또 대박을 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틀째 하던 날 제가 해질녘까지 낚시를 하다가 민물장대가 워낙 연질이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4자 정도 감성돔을 걸어본 거예요. 배가 부러졌어요, 배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일단 집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직업이 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부탁을 했죠. 엄마 죄송한데 내 낚싯대 하나만 사달라고. 또 왜? 낚싯대 부러졌다. 내가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낚싯대를 또 사들고 3일째 된 날 또 갔는데 그날 또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해에 통영에 감성돔이 그 내만 쪽에 엄청나게 많이 붙었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3일 동안 한 200마리 이상을 잡은 거예요, 감성돔을. 물론 사이즈가 뭐 한 30 전후 되는 사이즈인데 못 자다가 폐질력에 큰 사이즈가 걸렸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배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낚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낚시에 이제 그래 빠지게 됐는데 이 낚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그때 깨달았고 무엇보다 제가 처음에 통영에 왔을 때 적응을 좀 못 해가지고 시간만 되면 친구들 보러 경주를 다시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낚시에 내가 빠지면서 그런 잡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 잡념들이 사라지기 생각하고 계속해서 낚시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통영에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낚시가 너무 좋으니까 통영은 벌써 떠나기 싫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낚시를 하게 된 건데. 이제 직장을 구하고 직장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직장에 발령이 나면서 이 낚시하는 와중에도 부산으로 가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낚시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부산까지 와버렸으니까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휴무 쉴 때마다 이제 통영에 와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낚시를 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낚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결혼을 하고 한 30대 중반쯤 됐을 때 무려 제가 낚시를 다니면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 낚시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거는 마음을 한 30대 중반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살 준비를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찌낚시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낚시업을 하게 되면 갯바위 낚싯배를 운영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가는 포인트를 그날 하루 고기를 잡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포인트를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물이 때 조류 방향이 어떻고 수심이 어떻고 예상 입질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일로 이제 수첩에다가 적어서 어느 섬 몇 월 며칠 어떤 포인트, 뭐 들물에는 물이 이래 가고 날물에 이래 가고 그런 거를 차곡차곡 그런 내만의 데이터를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5년 동안 준비를 미리 했죠. 마지막에 이제 이 업을 시작하기 마지막 1년 전,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기 한 1년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 업을 하기 시작하기 한 2년 전에 퇴사를 했거든요.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고 무작정 혼자 통영에 올라와서 모 선사에 사무장 겸 가이드 겸 따라다니면서 이제 뱃일도 배우고 한 1년 4개월 정도 배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가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도움도 주고 배도 배우고 그렇게 이제 다 다니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업을 하게 된 거예요. 2015년도면은 네. 10년 차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업에 뛰어든 거죠. 갯바위는 사실 포인트도 알아야 되고 갯바위에 접안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포인트 위치, 그 다음에 어떤 물때에 내려줘야 고기가 잘 되는지, 또 어떤 물때는 접안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수중 암초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갯바위 선장을 하려면 최소 작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는 잘 하시는 선장님하고 같이 배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갯바위에 접안한다는 것 자체가 야간에도 접안을 해야 되고 낮에도 접안을 하지만 수심이 낮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 포인트를 다 익혀야 되려면 최소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배우시는 게 맞고요. 일반 선상 낚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장을 하시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한 1년 정도 바짝 하시면 대만하게 낚싯배를 운영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선장님은 찌낚시를 오래 하셨는데 네. 지금 찌낚시 출조는 안 가시네요. 네, 안 가죠. 왜요? 자, 처음에는 갯바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활 낚시를 많이 하는 그런 추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생활 낚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생활 낚시는 남녀노소 누구 할 거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낚시 장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좌대 낚시가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낚시, 이 전갱이 낚시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아주 과감하게 제 장르를 확 바꿔버린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밑에가 바다였어요. 네. 그래서 감성돔이 나올 정도면 30년 전에는 감성돔 자원이 많았다. 엄청 많았죠. 네. 지금 비교하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네. 그 30년 전에는 웬만한 방파제에 가면 감성돔의 얼굴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장원이 막 풍부했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좀 어장원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진짜 몸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매년 다릅니다. 진짜 그거는 사실은 많이 잡아서가 아니고 이 남해안 바다가 제가 10년 전 처음 이 업에 뛰어들었을 때보다 바다 수온도 많이 바뀌었고요. 바다 환경이 많이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매년 느끼고 있는 거죠. 매년.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뭐냐면 혹시 이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인해서 오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쓰레기 꼭 다 모시라고 그냥 배에 던져라. 그거
단 티끌 하나라도 그냥 배에 버리고 가라 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죠. 근데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작년에 비해서 수온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낮아가지고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흔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11월 달부터 해서 5월 달까지는 또 갯바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야간 갯바위 반볼락, 갯바위에 반볼락 루어 손님들을 모시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내만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기 되면은 우리가 몰이라 그러죠. 수초가 엄청나게 자랍니다. 진짜 뭐 떡이정을 진짜 어디 던질 때 캐스팅할 곳이 없을 정도의 많은 그런 몰들이 자라는데,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전부터 그 많던 몰들이 안 자라요. 예, 아예 안 자라요. 그때부터 사실은 볼락 조항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볼락은 산란을 그런 수초지대나 암초지대에 산란을 하거든요. 그 산란 장소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볼락 조항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무늬오징어도 뭐 몰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러지 않아. 그런 지역에 하여튼 알을 산란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진짜 환경이 많이 사라져 버려 놓으니까 개체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볼락이 제가 알기로는 통영 시원 볼락. 맞습니다. 통영하면 볼락이죠. 네. 예전에는 볼락 방류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볼락 방류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어들이 이거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많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산란을 해야 될 녀석 같으면 좀 잡았다가 손맛만 보고 방생을 해준다든지, 릴리즈 해준다든지. 제일 좋은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릴리즈.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조사님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 낚시다 보니까 그래도 맛있게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라 마라는 못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조금 보시기에는 살짝 수그렸다가 산란이 끝날 무렵 좀 됐을 때 좀 본격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쪽으로 놓으면 안 되고 사장님 일로 가져오시면 일로. 나중에 이쪽으로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짐이 이쪽에 있어요. 나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시원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래도 자재낚시 출발합니다. 저는 집이 통영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거제, 옆에 친구는 광양, 그 다음에 안에 계신 분들은 광양에서 주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1박 2일로 가는데 충무김밥이 맛있어가지고 충무김밥 점심 먹고요. 저녁쯤 돼서 고기 잡아가지고 초밥에 먹고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 그럴 생각입니다. 가까운 데는 만지도 연대도 이렇지만은 여기는 윈도권, 욕지권 좀 멀리 가는 편이죠. 가면서 섬도 구경도 좀 하고 그게 다 힐링이죠, 힐링. 저 처마 밑에 가서 하십시오, 그냥. 근데 뒤쪽이 잘 됩니다. 정비한 거는.
채비를 먼저 하십시오. 네.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지 요령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도 채비 뭐 펜드 채비 했습니까? 아니면 카드 채비? 봉돌 여기 한 4, 5 정도 쓰시면 될 거예요. 사장님들 가지고 계신 낚싯대 중에 제일 낭창한 거를 전갱이 낚시로 쓰셔야 됩니다. 가장 낭창한 거, TV 낭창한 거 있죠? 네. 요거를 전갱이 낚싯대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봤을 때 여기 맨 상단 위에 있죠? 네. 여기에 원줄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있죠? 여기는 봉돌이 들어가는데 요 스프링 있죠? 네. 요 스프링을 밑으로 탁 내리면 딱 벌어집니다. 이렇게 켠 다음에 살짝 내려주면 요 상태가 이제 준비 상태고, 이 끝에 카본 목줄 있죠? 네. 한 80cm 정도 끝에 바늘을 묶어서 쓰시면 돼요. 이게 완성된 채비가 이게 편대입니다. 네. 네. 그 카드 채비 쓰시는 분들은 바로 도래로 직결을 하셔가지고 쓰시되, 여기 털 같은 거 있죠? 네. 요거 제거하세요. 이거 없는 거 있었을 건데. 네. 네. 그냥 사왔어요. 요거 없는 거 있었을 건데. 네. 무슨 얘기죠? 요거 없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들은 뭐 준비를 잘 해 오셨네요. 네. 잘 해 오셔가지고 뭐 특별하게 팁이라기보다는 입질이 얕습니다. 고등어는 빡빡빡 하는데 네. 특히 전갱이가 사이즈가 큰 것들은 아주 얕게 들어오기 때문에 낚시를 앉아서 하시는 동안만큼은 좀 집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더우면 저기 일반 물이 나오니까 물로 좀 몸 좀 적셔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가스 몇 메타나 돼요? 13m 나옵니다. 수심 13m. 혹시 찌낚시 하시려고요? 찌낚시를 하실 것 같으면 반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 이쪽으로 지나기를요. 문어는 그냥 이 두 칸 왔다 갔다 하면서 캐스팅을 해가지고 많이 지나기로 하시고요. 반대라면 뭐 무슨 고기 잡는 건데요? 고등어 전갱이죠. 간혹 참돔이 한 번씩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사이즈가 커요. 또 참돔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하나 주세요. 하나 주십시오. 제가 감사하게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밥 안 먹은 거 어떻게 알았지? 우리 사장님들. 보통 입질이 해질녘부터, 그러니까 보통 한 5시 이때부터 해서 한 새벽까지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낮에는 따문따문 아주 약하게 따문따문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오는 사이즈가 커요. 그 따문따문할 때가 큽니다. 피딩이 또 언제인지는 뭐? 피딩은 그러니까 보통 피딩 타임이라면 해가 싹 뜨기 직전 있죠. 약간 거무튀튀하게 해가 완전 떨어진 지 불과 한 10분 상간 안에 그 타이밍에 피딩이 자주 옵니다. 해 뜰 때는? 해 뜰 때보다는 새벽에 덜물 때, 새벽 덜물 타이밍 때. 예, 잘 오고. 그저께 잡으신 분이 날이 더웠는데 오후에 따문따문 입질이 들어왔는데 그게 사이즈가 컸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문어 낚시 하실 분들은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뺑뺑 돌면서 문어 낚시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명부 안 적으신 분. 명부 안 적으신 분. 또 안 왔는데 누가.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오셨거든요 지금. 네. 어디랍니까? 3분 정도 걸려요. 성승명부 적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오 번, 2번. 이쪽 편에 2번, 11번. 11번. 또 안 돌리신 분 안 계십니까? 저요. 네. 12번. 오케이. 오늘 엄청 걸리셨네. 제가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막 겨울은 추위는 잘 안 타는데 더위를 엄청 타거든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아요. 평소에 한겨울에 제가 한 11월 말까지 선풍기 들고 사는 사람이라서 항상 12월달까지 반팔 입고 다녀요. 저는 더워요. 열이 많아가지고. 보통 팀런이 아니더라도 주말에는 자대 손님들만 운영해도 한 2번, 3번은 기본 움직이니까
근데 오늘은 조금 빡신 거는 이제 지금 출항을 하게 되면 밤 12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몸이 피곤하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뭐 안 되니까 잠을 못 자더라도 열심히 자야지. 팀러는 오늘 첫 출항이신 거죠? 네, 올해 25년도 첫 출항입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첫 출항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기점으로 조항을 올려가지고 이제부터 꾸준하게 나가야죠. 제가 생각하는 지금 예상 포인트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잘 맞아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게 적중해서 오신 분들이 다들 손맛 보면 아주 기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첫 포인트는 뭐 공개는 못 하시는 겁니까? 네, 첫 포인트 공개는 안 하고 첫 포인트를 먼저 갔다가 하여튼 이 방송상에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선장님들도 다 아는데 그래도 굳이 뭐 어디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자, 우리 선수에 계시는 사장님들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갯바위 쪽으로 캐스팅을 해야 돼요. 좌우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캐스팅 한다는 마음으로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애기를 너무 무겁게는 쓰지 마시고요. 한 25g 정도면 적정합니다. 좌우에 계신 사장님들은 조금 캐스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발 앞으로 싹싹 끌어들이는 패턴으로 낚시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장의 어떤 판단이 딱 적중됐을 때 가장 그 성취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 아마 모든 선장님들의 마음은 저랑 똑같더라고 봅니다. 오신 찾아주신 조사님들이 많이 잡기를 원하지 못 잡았으면 바람 가지는 없어요. 사실 제가 낚싯배 선장을 하면서 낚시를 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이렇게 조사님들이 잡는 모습 보기만 봐도 기분 좋고 또 조사님들이 많이 잡으면 더 기분 좋죠. 우리 방송 보듯이 대리만족 하듯이 선장의 마음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조사님들이 오셔서 잡는 모습, 그 모습만 보더라도 만족이 되는 거죠. 제가 출항이 없을 때는 혼자서 그냥 제 배를 제 혼자서 그냥 끌고 나가서 할 정도로 재밌어 하는 그런 낚시장이죠. 우리 선수 사장님들은 철저하게 갯바위 정면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좌우로 공략하는 게 아니고 수심 낮은 갯바위 안쪽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좌우를 보지 마시고 안쪽을 공략하셔야 돼요. 철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면은 저 안쪽에서 집어가 돼서 밖으로 나와서 무는 거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낚시하셔야 됩니다. 배를 딱 앞뒤 구분 없이 잘 잡을 수 있게끔 너무 멀리 벗어나도 편파적으로 입질이 와버리기 때문에 앞 사람만 잡는다든지 또 때로는 뒷부분만 잡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정한 수심층, 적정한 포인트에 안착돼 가지고 배가 흘러갈 수 있게끔 자리를 계속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은 수심 얼마나? 지금 현재 수심은 6m에서 7m 사이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 기점은 거의 배 중심을 기점으로 수심이기 때문에 뒤쪽에 계신 분한테는 한 수심이 한 9m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심 지금 초반 시즌에는 얕은 곳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얕은 곳을 공략하는데 뒤에 분과 앞에 분의 조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분들이 낚시하는데 지장 없을 만큼 최대한 갯바위 쪽으로 바짝 붙여주는 겁니다. 팀는 낚시의 매력이라면 다른 두 종류에 비해서 가장 손맛이 좋은 낚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다른 두 종류 문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무게감 그냥 묵직한
무게감이 뭐 아무 느낌, 그냥 손맛이라는 표현보다는 돌멩이 하나 끌어올린 듯한 그런 느낌이지. 반면에 팁는 낚시는 우리가 낚싯대로 들고 하는 낚시 자체가 손맛을 보이기 위한 건데, 두 종류 중에 유일하게 손맛이 가장 진한 낚시가 팁는 낚시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맛입니다. 맛. 진짜 돈을 주고도 사 먹기 힘든 대상어가 무늬오징어고, 또 그 회라든지 숙회로 이렇게 드셔보시면 그 달달한 그 맛은 진짜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절대 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낚시, 사람들이 많이 이 낚시에 빠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맛, 이 두 가지, 맛과 손맛, 사실 키로급 정도 되면은 거의 손맛이 감성돔 4자 손맛이랑 거의 맞먹거든요. 쫙쫙 끓이는 그 손맛을 느낄 수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낚시의 메리트를 많이 매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낚시를 입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초보자분들이 오시면 팁는 낚시를 조금만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조금만 오시고, 제일 중요한 거 한 액션 연습은 실전에서 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릴만 빠따따 릴만 가지고 하면 잘 돼. 근데 현장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애기 무게감 때문에 이 저킹이 안 되는 건데, 집에서 최소한 저킹 연습은 조금 하시고, 팁는 배를 팁는 선상 낚시를 한 3-4번 정도 해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팁는은 말 그대로 팁을 보고 낚시를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캐스팅 하는 것처럼 로드를 내리고 있으면 안 돼요. 대를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수평 상태를 유지하거나, 안 그러면 살짝 한 45도 각도로 살짝 이렇게 들고 있어 줘야 되는데, 캐스팅 하듯이 저킹하고 스테이 동작에서 초리대를 밑으로 보고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팁는은 말 그대로 팁을 보고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팁을 수평 상태를 유지하거나 가볍게 쥐고 수평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야지 가져가는 입질과 그 다음에 활성도가 굉장히 좋았을 때 오징어가 애기를 안아버리게 되면 팁이 탁 서거든요. 활성도가 좋을 때는 그냥 초리대가 탁, 이 무게감이 순식간에 상실되면서 그 오버라져 있던 초리대가 순간적으로 팍 서버리는 그 팁을 세우는 입질을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내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텐션 잡혀 있던 줄이 느슨해지거나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입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캐스팅만 하다가 팁는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팁 캐스팅 하듯이 낚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런 입질을 받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팁는은 로드를 숙이고 있는 것보다는 배를 수평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살짝 한 45도 정도 이렇게 가볍게 살짝 들고 있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 팁는 모든 다른 낚시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 어렵거든요. 네. 선장님은 뭐 초보자들 분들 오시면은 바로 알려주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이 아닌 좀 여유롭게 출항할 때는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는 우리 찾아주신 조사님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안내를 다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팁런을 할 수 있는 장비 정도만 준비해 오시면 되는데, 누구나 몇 번만 해보시면 감을 익히십니다. 물론 하다 보면은 좀 더 장비에 욕심도 생길 것이고, 가벼운 로드를 선택하고 좀 더 드랙 미세 조정도 좀 잘 되는 그런 일을 선호하시게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무리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썩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11월 중순까지 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시즌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었고 수온 변화도 많았고, 그래서 아마 11월 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피크는 언제죠? 진짜 피크는 10월달, 11월달 최고 피크죠. 최고 피크 시즌 그때가. 큰 거도 나오고. 네, 마리수도 가고. 동해권의 매력은 좀 단순한 제가 알고 있는 동해권 팁런이 요즘 조항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동해권의 팁런 낚시는 좀 심플하다 그러면, 이 남해권 통영권 팁런 낚시는 좀 공격적이다 라는 표현이 맞죠. 왜냐하면 포인트 자체가 섬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낚시다 보니까 동해권은 그냥 특정 수심청에서 뭐 1km씩 뭐 2km씩 그냥 흘러가면서 쫙 흘러가면서 하는 낚시다라고 한다면, 통영권은 딱딱딱 몇 군데 찔러보고 안 되면 계속 섬과 섬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포인트를 이동해가면서 하는 아주 뭐 그런 약간 공격적인 낚시가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욕지도는 많이 오시는데 가끔 뭐 갈도라든지 국도, 좌사리 이런 곳은 일반 분들은 진짜 거의 구경하기도 힘들잖아요. 정말 낚시꾼들 아니면 가기가 힘든 그런 장소를 갈 수 있다는 큰 이점도 있죠. 예. 어떤 분도 그런 분도 계세요. 아유, 관광 잘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을 비교하자면 저는 좀 동해권은 좀 밋밋하다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좀 공격적이다라는 그런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뭐 제가 동해권 팀런 하신 선주님들께서 뭐라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낚시하신 분들 거기도 고기 잘 잡히고 다 좋은데 너무 좀 지겹다, 계속 한 장소를 무한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좀 뭐 그런 따분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막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통영에 오시면 그래도 여기 몇 분 해보고 안 되면 옮기고, 여기 몇 분 안 되면 옮기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막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사냥을 한다는 표현이 어찌 보면 여기 안 맞는데, 야, 여기 대상, 뭔가 자기가 원하는 특정 대상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기도 해보고, 안 되면 또 저기 가서 저기도 한번 해보고, 그런 재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징어는 무늬는 있으면은 10분 안에 반응 옵니다. 10분 안에 반응 오거든요. 근데 한 10분, 한 15분 정도 테스팅을 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공략을 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바로 그때 옮깁니다. 계속 옮겨주고, 거기서 탁 걸리면, 거기서 한 자리에서 걸리면 계속해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질이 또 뜸해지면 바로 또 이동, 계속 그런 패턴으로 낚시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혹시 반응이 오나요? 안 오죠? 네. 조금만 더 해보고 또 이동할게요. 한번 해 떨어져야 될 거예요. 두 번째 감자 한 마리 나왔어. 이야. 빨리 여기 쏘아 그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설치를 가셔도 조금 뜨거운 몸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한 20분 정도 이동합니다. 내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빨리 내만을 버리고 욕지권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뭔가요? 여기가 무슨 색깔이죠? 고등어 색깔이요. 고등어. 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패턴이 좀 빠른 패턴에 좀 우는 것 같아서 수심이 낮은데도 마스크를 씌워서 빠른 패턴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잡고 있어요. 몇 마리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한 6, 7마리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가까이는 없고 멀리서 던져갖고서 끌어오니까 물더라고요. 애기는 어떻게 쓰셨어요? 지금 녹색 쓰고 있습니다. 해줘야 하는데, 이게 가격 고체각인데. 자, 축하드립니다. 카메라 뭐 인터뷰하면 아니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사이 좋네요. 네. 지금 있는 것은 욕지권에 있는 초도라는 섬입니다. 네, 초도였는데 따문 비록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시기는 다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따문 노니까 좀 괜찮네요. 곧 잘 나오네. 야, 잘 나오는 건가 이게? 아유, 왜 시즌 이제 시작인데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이제 너무 집중적으로 잘 잡는 분들만 막 잡고 있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꽝 안 치고 다 손맛을 봐야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그래도 손맛이라도 봤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들 손맛 볼 수 있게끔 좀 남아서 좀 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다들 손맛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진짜 어렵게 잡은 손만 봐주세요. 하나 둘셋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세요.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살살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는 동안 살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신 분들에게 다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른 선사도 마찬가지고 조과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물때 좋고 조항 좋을 때 다시 한번 더 찾아주십시오. 좋은 곳으로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잠깐이나마 들어가실 때 좀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가 기네요. 야, 정말 오늘 힘드네요. 힘들어. 제가 뭐 이때까지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도 다들 뭐 포기 안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선장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안 하고 막 주무시거나 이래 보면 저도 의욕이 안 생기는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흔들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지금 이 시간까지 했는데 아마 이분들 진짜 귀가하실 때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저도 엄청 피곤한데 이분들 오직 가겠습니다. 몇 시간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그래서 좀 아쉽지만 좀 더 좋은 날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 것을 약속하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제 아마 가면 갈수록 조과가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뭐 통영에 뭉효징어 팀런 한번 오십시오. 남 찾아오시면 어떻게든 손맛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이는 이제 저기 계속 나가야죠. 네. 정기는 매일 오전 9시 계속 출항할 겁니다. 사실 내일도 아침에 출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한데도 이제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제 육신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다들 손맛 볼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드린 거고, 정경이는 내일 또 정상 출항을 합니다. 정상 출항하고 정경이는 뭐 생활 낚시다 보니까 오시면 다들 누구나 손맛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생활 낚시에 관심 많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찾아주십시오. 다들 손맛 볼 수 있도록 멋진 곳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뭐 한까지 가는 데는 한 10분 정도 소요될 거예요. 제가 고기가 너무 안 돼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10분 정도로 이동하면 한까지 무시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PD님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대는 9시 출항인데 한 7시 정도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손님들 맞을 준비를 또 미리 최소 1시간 전에는 제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빨리 정리해놓고 이제 가서 자야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